저 그거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깎아버리고 바꾸고 옷은 회색 긴 팔 티셔츠로 바꾸고 쪽. 과연? 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9월부터 수많은 아이폰에 업데이트될 iOS 27이 WWDC 26에서 공개되었고 바로 즉시 베타가 배포되어 저도 업데이트해서 며칠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OS 27 베타에서 달라진 8가지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애플은 매년 새로운 OS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올해의 전반적인 기조는 플랫폼 개선, 신뢰 및 안정 관련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초점을 뒀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요즘은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도 너무 많아서 다 못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작년에 큰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버그나 최적화나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다 듣고 최적화하는데 집중을 하는 듯해요. 첫 번째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시기는 9월에 새로운 아이폰 18 시리즈 공개 때 딱 맞춰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쯤에 정식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어요. 저희가 지난 영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쇼폼 컨텐츠도 올렸을 때 이제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잘못된 정보가 좀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애플 AI는 아이폰 17 에어 프로 맥스만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새 OS iOS 27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출시한 아이폰 11 시리즈 이상이라면 모두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완전 새롭게 뜯어고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모델은 8기가 이상 램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부터 지원한다고 보면 돼요. 추가로 고성능 온디바이스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거운 모델이다 보니까 얘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12기가 램 이상부터 지원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만 아이폰 에어 프로 맥스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애플 키노트에서 마지막에 최고 성능 온디바이스 모델에서 아이폰 에어 이상부터 되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고성능 모델을 어디서 쓰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고성능 온디바이스 멀티모달을 쓰는 기능은 시리 목소리 커스텀, 받아쓰기 향상 요 두 가지에서만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존 모델도 기본적인 온디바이스는 지원한다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을 살펴볼 건데 지금 요것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버그가 많으니까 업데이트는 하지 말고 참고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OS 27에서는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달라진 시리가 아닌 시리 AI부터 보자면 이번에 애플에서는 시리를 완전 새롭게 다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쳤냐면 AI의 가장 기초, 뼈대가 되는 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제미나이 기반을 쓰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애플에 맞게 튜닝을 해서 완전 확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리 설정도 기본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존에 애플 인텔리전스 및 시리였는데 이제는 아예 시리 탭이 따로 나왔고 지금은 베타라서 지금 시리 베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리 언어들은 다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를 누르면 예전 시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애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영어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에어부터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키노트에서도 봤다시피 시리 목소리를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베타라서 이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정식에 가면 여기 많이 다듬어질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미나이로 바뀌었는데 GPT 확장 기능은 아직 그대로 있네요. 그럼 이제 시리가 시리 AI로 더 똑똑해진 건 알겠어. 그럼 기존에 바보 같았던 시리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Hey Siri, how are you? Hello, Yaskin. I'm doing well. Thanks for asking. 반응도 빨라지고 뭔가 좀 매끄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얘가 음성 인식만 한글만 안 될 뿐이지 채팅으로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잘 답변하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세차장 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주유하러 가야 되는데 주유소까지 거리가 50m야.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이렇게 물으면 주유소가 50m 거리에 있다면 걸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를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타고 가라. 예전 초기 AI들은 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AI가 많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리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헤이 시리를 불러도 되지만 아래로 내리면 검색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고요. 아까 봤다시피 기본적인 팝업으로 뜨고 거기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아래로 내리면 더 많은 내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문자 메시지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못 받았거나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문자에서 찾아주고 못 받는 것은 제외. 그리고 지원금이 모여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거를 메모장에 적어주고 나서 일자는 캘린더까지 등록해줘라는 되게 많은 이제 문장들을 넣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리 요 위에 있는 디자인도 완전 새롭게 바뀌었죠.
기존의 이 시리는 이제 뭔가 글로우 효과가 나면서 테두리에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신청금 정리 이렇게 하면서 메모에 정리해줬고 캘린더까지 다 넣어줬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어우르면서 한 방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갤럭시에 있는 AI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물론 갤럭시는 배달 민족이다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 앱에서 넘나드는 게 더 매끄러워요. 자, 두 번째는 회식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스크 시리로 딱 물어보면 제가 메모장에서 회의록을 미리 적어놨거든요. 작성해두신 회의록에 따르면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제가 키보드로 쳤지만 시리 AI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면 그냥 말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벤치형 MD한테 이렇게 이제 문구까지 만들어졌고 샌드로 누르면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진짜 매끄럽게 이제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애플 키노트에서도 나왔던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메시지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메시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에 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재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마지막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근데 지금 베타라서 지금 애플 뮤직 앱이 없다고 합니다. 깔려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리 AI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의 내용도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요 화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맘스터치 메뉴들을 보고 있고 이 메뉴 내 근처에서 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맘스터치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주변에 있는 맘스터치 매장을 검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애플 지도나 이런 걸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맘스터치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화면에서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보통 재미있었다고 평가하는 트랙이 어디야? 지금 저는 이거를 F1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포뮬러1 팬들과 드라이버들이 가장 재밌고 상징적인 트랙으로 꼽히는 것은 스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고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 스타트하는 한 구간만 보고 이 트랙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오, 야, 이거 잘 찾는데? 요 모나코 서킷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찾은 것도 화면 속 좁은 오르막길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 모나코 몬테카르로 시가지의 특징 이런 걸 보고 찾았습니다. 화면 인지 되게 잘하죠. 저도 작년에 갤럭시를 오랫동안 쓰고 아이폰으로 넘어오면서 그 재미나이가 너무 부럽다고 했었는데 그냥 질문하는 거는 갤럭시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조합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게 이거는 진짜 죽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은 위주인데 서드파티 앱은 이건 나중에 정식 버전이 됐을 때 서드파티 앱에서 열어주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아마 정식된 많은 앱들이 지원돼서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시리가 업데이트되면서 시리 전용 앱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그동안 대화했던 목록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카메라와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AI가 등장했을 때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비교됐던 게 뭐냐면 사진 편집에서 지우개였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게 기존 클린업이 이렇게 이제 AI 툴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클린업, 익스텐디드, 리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지우개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거슬린다,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지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iOS 27에 업데이트된 클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가 있고요. 패스트랑 하이 퀄리티랑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온 디바이스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요. 조금 더 이제 고연산을 요구할 때는 하이 퀄리티를 선택하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이제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얘는 원래 이제 온 디바이스로 했으니까 패스트로 한번 지워보자면 자, 패스트로 한번 지워볼게요. 역시 이렇게 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얘가 좀 뭔가 잔상이 많이 남아요. 여기 보면 지워지기는 지워졌지만 뒤에 있는 게 뭉개졌거든요. 이거를 하이 퀄리티로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선택하고 하이 퀄리티로 하면 아까와 다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우와, 이거 비교해보면 기존이랑 완전 다르게 사람이 잘 지워졌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들도 되게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뒤에 있는 요 사람들도 한번 해볼까? 요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지워주면 와, 진짜 이제서야 클린업이 쓸만해졌어요. 하이 퀄리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진짜 깨끗하게 잘 지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스탠드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화면은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사진이 너무 타이트해. 이럴 때 이제 더 크게 만들어주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것도 무작정 막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나봐요. 지금은 이제 최대로 만들게 된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이렇게 확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야, 이것도 사람이 많은데 확장이 이게 좀 잘 될까? 이게 패턴이 좀 단순하면 훨씬 더 잘 될 거거든요. 오! 야, 이거 완전 새롭게 생성해서 없던 나무, 사람, 위에 있는 창문. 야, 이거는 진짜 잘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리프레임이라는 기능도 한번 써볼게요. 사실 지금까지의 기능이야 원래 갤럭시도 AI가 들어오면서 다 가능했던 기능들이잖아요. 근데 애플에서는 리프레임이라고 요거를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요거를 누르면 일단 온 디바이스에서 먼저 이 사진을 분석해서 자체 공간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주변이 흐려졌는데 만약 내가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어. 근데 내가 똥손이라서 못 찍었어. 카메라 구도를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후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옆으로도 틀어보겠습니다. 완전 극적으로 옆으로 틀었어요. 자, 이때 리프레임을 하면 이제서야 클라우드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남은 영역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연 원본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완전 새로 그려내서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공간을 완전 바꿔버렸죠. 조금 사람이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하기는 해요. 이거는 진짜 꽤 쓸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클린업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해상도를 유지하지만 확장이랑 리프레임을 사용하게 된다면 12메가픽셀로 해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 해서 미리 해봤을 땐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끼리 돌렸을 때는 삼성의 품질이 더 좋았습니다. 또 클라우드로 썼을 때도 삼성의 품질이 좀 더 좋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진 보기를 눌렀을 때 여기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크 시리, 그 시리한테 묻는 기능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바뀌었고 이미지 서치 기능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진 메타데이터 보여주는 것도 좀 디자인이 바뀌었죠. 또 이제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놨다면 동영상을 찍은 후에 요 프레임을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고 또 영상을 찍고 나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재생하다 보면 오른쪽에 자막 같은 기능이 뜨고 요거를 누르면 아직까지는 영어만 지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카메라의 UI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중앙 위쪽에 아이콘이 새롭게 이제 나오도록 바뀌었고요. 원래 여러 가지 설정을 보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걸 클릭해야 했지만 새로운 버전에서는 그냥 바로 밑에 한 손으로 밑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시리가 들어가면서 카메라 앱에서 시리 모드가 전용으로 따로 생겼어요. 그냥 내가 카메라를 켜고 찍으면 이제 분석해서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런 뭔가 이제 과자 같은 게 있습니다. 과자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그러면 영양 성분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네슬레에 있는 키킷이라고 나오면서 영양 성분 베리로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쉽게 볼 수 있죠. 카메라에서 이렇게 비주얼로 찍지 않더라도 내가 찍어놓은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눌러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AI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영양 정보를 볼 수 있고 지금 그냥 대충 이제 짬뽕을 찍었는데 스파이시 누들 수비라고 하면서 영양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UI와 애니메이션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알람 애니메이션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 버전은 알림이 오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뿅 하고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시계 쪽에서 이렇게 살짝 말아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랑 배터리 아이콘의 디테일도 조금 달라졌어요. 둥글둥글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제어센터에서 원래 시계 표시 요거를 누르면 바로 타이머 앱으로 들어갔지만 새로운 버전에서는 요걸 누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빠르게 타이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타이머 되게 자주 쓰거든요. 또 이제 홈 화면에서 요거를 바꿀 때도 기존에 편집 완료 문자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전반적으로 기본 앱 아이콘에 리퀴드 느낌이 더 많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 앱 같은 것도 보면 기존 버전은 그냥 플랫한 느낌이었다면 새로운 버전은 살짝 더 리퀴드한 느낌이 나도록 바뀌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들도 섀도우가 아래쪽에 추가된 느낌이랄까요. 유튜브 앱을 보더라도 여기 중간에 유튜브 로고가 있잖아요. 그 밑에 그림자가 추가된 것처럼 약간 리퀴드한 느낌이 나도록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시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홈으로 내면 원래 스포트라이트가 나왔지만 이제는 무조건 이제 시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초대형 위젯이 생겼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완전 크게 위젯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거의 이 정도 사이즈고 더 크게 늘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큰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위젯을 꾹 눌렀을 때도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리퀴드 글래스가 추가되면서 앱도 이제 테두리에 보면 약간 실시간 빛 반사 렌더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새로운 버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엔 시계를 무조건 여기에 고정을 해야 됐지만 이 시계 자체를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을
버튼을 누르면 위로 아예 넘어가서 시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전원을 끌 때도 위키드 글래스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리를 불렀을 때 기존엔 마이크를 쓰면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주황색 점이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시리가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오른쪽 끝에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뜨고 만약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뜨네요. 이게 사라졌을 때의 효과도 되게 좋습니다. 쏙 하면서 빨려 들어간 다음에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시리가 사라지면 거기에 다시 표현이 있다가 사라져요. 디테일이 역시 좋긴 좋아. 전화와 메시지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전화를 걸잖아요. 이 사람의 생일이 등록되어 있다면 생일이 이렇게 유혹해서 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키노트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내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바꾸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 내 문자와 메시지에 있는 항공권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뭐 예약 정보를 여기에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메시지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라면 드로잉으로 보내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손으로 그려서 손글씨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뜨면서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다이소 같은 거 찾아봤을 때 오픈인 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애플 지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좀 갤럭시 같은데 클립보드를 키보드에서 바로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카피를 해놨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바로 직전에 클립보드가 뜨고요. 이걸 누르면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사파리입니다. 사파리에서도 조금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처음 이제 시작 페이지에서 가장 위에 빠른 접근 탭이라는 게 생겨서 요거를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바뀌었고 또 우측 하단에 있는 탭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제 탭 버튼으로 바뀌어서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제 멀티태스킹처럼 지금 열려있는 탭을 볼 수 있고 기존에는 멀티태스킹을 보려면 여기는 검색창을 위로 올려야 돼서 사실 요게 직관적이진 않았죠. 근데 이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바뀌었고요. 또 여기서 바뀐 점이라면 여러가지 관련 탭을 묶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금 필터로 누르면 육아나 코딩 그리고 오토모티브 이벤트 이렇게 이제 탭을 묶어주고 이렇게 오토모티브 이벤트를 누르면 관련된 사이트 또 육아 팁을 누르면 육아와 관련된 사이트 이게 생각보다 지금 베타인데 되게 잘 묶어주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인데도 말이에요. 대신 요것도 처음에 하게 된다면 이제 네버로 되어 있어서 켜져 있지 않거든요. 요것도 자동으로 이제 토픽 만들기 요걸 해야 이렇게 이제 묶어줘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때도 좀 좁게 스크롤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사파리에서 알림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또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로 돌아보다가 뭔가 새로운 제품이 출시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알림을 받고 싶잖아요. 요 이제 더보기 같은 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알림 기능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가방 품절이 풀리면 알려줘. 네, 하는 이제 기능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시간을 주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주간, 월간으로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4시 20분, 1분 뒤에 제가 알림으로 했을 때 만약 품절이 풀리잖아요. 오! 그럼 지금 알림으로 품절이 풀렸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진짜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켓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티켓 가격이 떨어지거나 티켓의 자리가 남거나 뭐 그런 거를 알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알림이 왔을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를 계속 체킹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알림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축어입니다. 단축어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바뀜에 따라서 요것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UI도 조금 바뀌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달라졌고요. 여기서 이제 뉴 쇼컷이라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연어로 이 쇼컷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만약 내가 단축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만들고 선택하고 사실 이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를 거의 포기했어요. 왜냐면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공유해서 쓰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럼 여기에 그냥 자연으로 입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 와이파이 앱 연결되는 볼륨 0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냥 말만 해도 이렇게 단축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됐을 때 와이파이 이름을 확인하고 블랙아웃 랩스인 경우 볼륨을 0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만약 와이파이에 연결된다면 추가로 와이프한테 출근해서 문자 보내주고 집중 모드를 업무 모드로 바꿔줘. 지금은 이제 연락처에 와이프나 아내가 없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어떻게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실행할 때 선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을 때 음량 0으로 설정하고 와이프에게 출근 메시지 전송하고 업무 집중 모드 켜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축어를 이제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자동화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단축어에 들어가서 그냥 말로만 하면 만들어주니까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도 완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제가 갤럭시를 쓸 때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따따버리고 바꾸고 옷을 회색 긴 화이트 티셔츠로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것도 리퀴드 글래스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요. 반응을 하면서. 자, 이제 초창기 갤럭시 바꾸기처럼. 오? 초창기 갤럭시에 뭔가 쫄쫄이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말로만 했는데도 되게 잘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월렛이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항공표라든지 아니면 애플페이나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같은 티켓이 있다고 봐요. 이런 티켓을 만약에 월렛에 넣고 싶다. 플러스로 누르고 크리에이터 패스로 누르고 자, 제가 사진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뭐요? 이 서브 채널 무료 구독권이라고 하면서 지금 막 QR코드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일자 시트 다 만들어줬죠. 심지어 바코드 정보도 가져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코드 있는 것도 한번 제가 스캔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패스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자, 이렇게 딱 찍으면 자, 이거를 바로 분석합니다. 야, 바코드까지 끌어오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표를.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뮤직에서 이제 가로 모드도 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들어가면 여기 화면도 이제 앨범 마트 예전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가면서 좀 예뻐지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설정입니다. 설정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보면 지금 색인 중이라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iOS 27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만을 가졌던 검색 기능에서 많이 개편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색인 중이라서 요거를 테스트 해볼 수는 없었지만 요것도 기존에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색인하기도 하고 새로운 게 들어보면 즉시 색인해서 요 검색 기능도 많이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식 버전에 들어오고 한국어까지 지원을 한다면 야, 아이폰에서는 검색이 진짜 구렸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좋아지겠죠. 또 리퀴드 글래스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도 리퀴드 글래스에 들어가면 투명, 틴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설정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요 정도를 완전 리퀴드 글래스처럼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 틴트로 하거나 이렇게 설정 범위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소리 기능. 이것도 진짜 좋아진 게 뭐냐면 와, 이거는 갤럭시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알람 타이머 벨소리 시스템 사운드를 각각 따로 사운드 레벨을 조절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기존처럼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매치 링톤 볼륨을 켜면 네, 이것도 기존처럼 쓸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또 에어팟에서 이제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어요. 기본으로는 추천이 되어 있지만 커스텀으로 가게 된다면 로우, 미드, 하이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쓸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막 EQ도 되게 많은 밴드들을 만질 수 있게 커스텀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로우, 미드, 하이 세 개로만 조절 가능할 수 있어서 그거는 매우 아쉽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애플답게 디테일이 좋아. 노래를 재생하면서 이런 효과를 주면서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 지원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키노트에서도 발표가 되었지만 와이파이 신호가 불안정할 때 셀룰러를 끌어와서 안정적으로 연결을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와이파이를 연결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이제 그 뭔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를 못 쓰는 그 애매한 구간 있잖아요. 그때 셀룰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좀 매끄럽게 쓸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iOS 27에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요거까지 살펴봤을 때 뭔가 엄청난 킬러 기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사용했을 때 느낀 점이 와, 이게 엄청 빠르고 부드러워졌고 최적화가 진짜 잘 된 듯 하더라고요. 지금 또 보면 이게 베타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드러울 정도로 잘 작동을 해요. 실제로 애플에서도 iOS 27에서는 최적화를 되게 잘해서 빠름이 되게 장점이라고 했고요. 아마 이게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크게 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직접 이거를 제가 WWDC 처음에 봤을 때는 현장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미 갤럭시에서 다 됐던 건데 이게 막 엄청날 거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리 AI를 써보니까 이게 앱 간에 크로스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동해주는 기능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매끄럽고 반응 속도도 되게 빨라서 놀랐고 이게 한국어까지 만약에 지원을 하잖아요. 사용성이 있어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갤럭시에서 제미나이 쓸 때는 진짜 그냥 질의응답 정도로 많이 했다면 얘는 뭐 메시지, 사진, 기본적으로 앱
톡배에 있는 것도 다 접근이 가능해서 그거를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개인화된 어시스턴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